반갑습니다. 푸르미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푸르미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임장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반포동 주요 아파트 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들고 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더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간 이유가 요즘에 서울이 가장 핫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강남이 왜 핫하냐? 최근에 2월 달에 잠삼대청이라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동네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요게 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아주 핫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2월 중순에 해제가 됐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해제한 건 아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그대로 토지 허가제에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14군데 되는데 잠실동에 뭐 주공 5단지, 우성 1차, 2차, 3차, 우성 4차, 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대치동에 개포 우성 1, 2차, 성경, 미도, 뭐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대로 묶어뒀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 내려서 차를 렌트하고 반포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음, 가장 핫한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죠. 23년도에 입주했고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당 2억까지, 예, 평당 2억까지 거래되어서 아주 핫한 아파트이고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반포동을 쭉 돌았는데 제일 먼저 레미안 원베일리를 돌았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단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한강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예,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요 앞에가 한강변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요 앞에가 한강변. 그리고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어,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도 잘 지었고, 정원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즘 신축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은 전부 다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스카이 브릿지 안에 북카페, 한강 한강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는 예, 이렇게 아파트 상가가 있고, 아파트 상가도 엄청 크더라고요. 한 6층 정도 규모가 됐고, 상가가 한 100개 이상 정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베일리 아파트 커뮤니티입니다. 예. 기본 뭐 헬스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이제 실내 체육관, 농구할 수 있고 뭐 배드민턴 할 수 있고 이런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실 뭐 들어가 있고 예,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 고급 아파트들 대세지요. 조식, 중식, 석식 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당 아파트 자체 레스토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기 전에는 50억 초반에
그죠? 50억 초반에서 거래된 게 보이고요. 그리고 풀리고 50억 초반대,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고 나서 실거래가는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당 2억까지 거래되었다고 하니까 65억까지, 5억까지 거래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70억 이상 계약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어쨌든 평당 2억 이상 실거래가를 찍은 우리나라 현재 최고가 국평 기준 최고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베일리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리팍이 가장 평당 1억을 가장 먼저 돌파한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 옆에 원베일리가 들어와서 평당 2억을 가장 먼저 뚫었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5년 전에 뉴스 기사입니다. 2019년 말경에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원 넘었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34평형 같은 경우에 35억의 실거래가가 되었다. 이게 5년 전 기사고, 그리고 지난달에 25년 1월에 레미안 원베일리 평당 2억 돌파. 그죠? 5년 지나서 평당 1억 돌파한 지 5년 지나서 평당 2억 돌파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예, 레미안 원베일리.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당 3억을 찍을 기세입니다. 예, 시간 문제일 것 같고 평당 3억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게 원베일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원베일리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보시면 반포 DH 클래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옛날에 반포 주공 아파트 그거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5천 세대가 27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가 뭐 무난하게 평당 3억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최고의 아파트를 예약을 해두었고요. 안에 커뮤니티가 엄청납니다. 아이스링크도 들어오고 워터파크도 들어오고 뭐 실내 체육관, 뭐 테니스장, 뭐 오페라 하우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당연하게 입주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당 3억을 찍는다 하면 원밸리 또는 반포 DH 클래스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밸리 현장을 쭉 임장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내 가서 매물 현황들도 보고 했는데 문제는 매물이 없습니다. 예, 매물이 없고 네이버에 있는 매물은 조금 가짜인 경우도 많고 매물이 없고 네이버에 있는 매물 대비 한 뭐 4, 5억 이상은 더 줘야지 거래가 할 수 있고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레미안 원펜타스 작년에 입주한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640세대인데 제가 3월 1일에 갔었는데 그날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하나도 없었고 레미안 트리니원 이것도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6년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리고 뭐 반포자이 이런 아파트도 물건이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뽑고요. 예, 메이플자이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이것도 한 매물이 두세 개밖에 없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를 쭉 임장을 하고 나와서 이번에는 이게 원펜터스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펜터스 아파트도 쭉 둘러봤고요.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예, 레미안 퍼스티지를 둘러봤습니다. 요 신축 아파트들 들어오기 전에 반포의 대장 아파트였었죠.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반포자이 2009년도에 같이 입주했었고요. 요 두 개 아파트가 기존의 대장 아파트였고 지금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레미안 원베일리가 현재 반포의 대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장 아파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반포자이 아파트를 쭉 둘러봤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예, 우리가 흔히 초품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초품화라고 하면 아파트 있으면 이렇게 옆에 그죠? 옆에 이렇게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는 진짜 초품화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품었습니다. 아파트가 초등학교를 아파트가 쭉 빙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하면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간은 편안하게 애들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유명 정치인들도 많이 살고 유명 인플루엔서도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자이 아파트 쭉 둘러보고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해 입주 예정인 메이플자이 아파트. 이 아파트가 메이플자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한번 쭉 둘러보고 역시나 부동산 가봤는데 분양권은 두 개, 세 개밖에 없고 3천 세대인데 매매할 수 있는 분양권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 최소 3, 4억은 비싸게 부르고 있고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포동을 쭉 둘러보고 우리가 다른 동네를 향했습니다. 예, 다음 동네는 대치동으로 향했죠. 우리나라 학군의 중심, 그죠? 대치동 학원가가 이렇게 도곡역에서 대치역에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레미안 대치 팰리스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대치 동부 센트레빌 대치 SK뷰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개포 우성 1, 2차, 성경 1, 2차가 있습니다. 그죠? 요 두 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건축 이슈, 투기 이슈 때문에 아직 안 풀렸다고 했습니다. 요 위에 아파트들은 풀렸고, 요게 안 풀렸다고 해서 안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같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죠?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 둘러본 아파트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예. 한 10년 된 아파트인데, 아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아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정원도 10년 된 아파트처럼 안 보이고 아주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도 10년 된 아파트 치고는 10년 된 아파트라고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은 기본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테니스장이 아파트 안에 이렇게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 놀이터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대치동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 흐름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30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었고 토지 거래 허가제가 풀리고 40억, 그죠? 5억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거래 신고 안 된 거 포함하면 여기서 몇 억 더 오른 게 거래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반포동하고 대치동하고 임장을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삼 대청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에 평균 3억에서 5억 이상 올랐다. 예. 잠실에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또 최소한 3억에서 5억 이상 올랐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갔던 대치동 또 3억에서 5억 이상 올랐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해지하고 뭐 한 달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죠. 안 됐는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엄청 지금 핫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상급지인 잠산대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고 최상급지인 반포가 가장 많이 올랐다. 잠산대청도 많이 올랐지만 최고로 많이 오른 동네는 바로 반포더라. 평균 5억에서 10억 이상.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해제되기 전에 50억 초반에 거래되고 지금 65억, 뭐 70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15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해제되고 나서. 그죠? 어쨌든 평균 뭐 5억, 1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산대청이 풀렸는데 반포가 왜 오르냐? 잠산대청 매도하고 그보다 더 한 단계 위 상급지인 반포로 가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의 자산가들이
반포로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도 네이버에 있는 매물들을 확인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은 대부분 없더라. 음, 네이버 보시고 가시면 낭패입니다. 예,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음,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 가격보다 최소 몇 억은 더 비싸다. 최소 몇 억은 더 비싸게 다시 그 몇 억 더 비싸게 호가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보시고 가시면 예, 낭패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자가 더 오른다고 생각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매물이 기껏해야 뭐 5개, 10개 미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조차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자인 경우, 실거주자인 경우에도 내가 산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소유자, 소유자의 계좌가 나와야 된다. 계좌가 나와야지 내가 살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언제? 2019년 10월에.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가 평당 2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언제? 지지난달 24년 12월에. 그죠? 5년 사이에 더블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7년 입주 예정인 반포의 대장 아파트, 반포 DH 클래스트의 경우 이 흐름이라면 평당 3억 거래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 강남 위주로 오르고 강북은 아직 안 오른 곳이 많다. 강북도 뭐 대장 아파트들, 일부 대장 아파트들 올랐지만 대부분 안 오른 아파트가 아직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핫한 분위기가 강남에 조금 몰려 있다. 강남에 한정된 좀 이야기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이 결국 강남 폭등장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4천 세대 정도로 적정 입주 물량 수량이 되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4천 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정 입주 물량 대비 10%도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후년 또 크게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후년에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 이런 뭐 입주 물량 부족이 실거주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 수요까지 몰려서 요번에 이렇게 폭등장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거기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림으로 해서 그동안 눌러있던 상승의 힘이 폭발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서울과 지방의 디커플링입니다. 예, 어, 부동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이 같이 오른 적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서울이 오르면 지방이 보합 내지 하락, 지방이 오르면 서울이 보합 내지 하락. 이렇게 오르는 순서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이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에 서울의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지나고 나면 지방에도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부산의 대장구인 해운대구 또는 뭐 대구의 수성구 이쪽에 대장급 핵심지의 대장급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투자자들이라면 한번 다음 상승장 오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미미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